欢迎光临 호텔 중국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텔 중국어에 대해서 살펴볼 호텔리어 정치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는요. 찬팅 후우라는 주제를 가지고 레스토랑 서비스에 관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자, 중국어로 레스토랑 서비스 대화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한국어로는 어떤 표현들을 주로 할 수 있는지 잠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호텔 레스토랑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약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종업원과 고객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한중국제호텔 레스토랑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어로 레스토랑 어떻게 표현하는지 얼른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요. 내일 식사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예약하다라는 표현 중국어로 어떻게 하나요? 언제 이용하고 싶으신가요? 자, 언제란 단어 얼른 중국어 생각해 보셔야겠죠? 내일 저녁 6시쯤이요. 몇 분이신가요? 네, 아무래도 인원 체크는 필수일 것 같습니다. 자, 몇 분이세요? 라고 묻는 중국어 표현 여러분 꼭 하실 수 있어야겠죠?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라고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는 대화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전체문장을 완벽하게 중국어로 번역을 할 수는 없더라도 키포인트가 되는 중국어 단어들 여러분들 혼자 꼭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셔야 되니까 자, 이 표현을 중국어로 옮기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혼자 이런 단어들은 중국어로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와 함께 다음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스토랑 고객 응대라는 주제로 우리 이번 시간 공부해 볼 거기 때문에 일단은 레스토랑 서비스란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찬팅 후우, 찬팅 후우라고 했습니다. 찬팅이라고 하면 음식점, 레스토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음식점이라는 단어가 중국어로 뭐더라 하면 여러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중에 식당 이런 단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일반적으로 식당이라고 하면 약간 구내 식당이나 학생 식당 그리고 푸드코트 이런 개념이에요. 조금 더 크고 사람이 굉장히 북적북적 거리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찬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약을 해서 가는 음식점, 레스토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찬팅 하면 레스토랑이구나 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후우라고 하면 이 자체가 서비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찬팅 후우, 레스토랑 서비스란 표현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후우란 단어를 이미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쓰죠? 네, 맞아요. 후엔 이렇게 조거번 여기요 라고 부를 때 우리가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때 후우 하면 서비스하다. 그 다음 위엔이라는 것은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서비스하는 사람, 즉 종업원이란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나 너무나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단어였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찬팅 客人接待 찬팅 客人接待라고 했습니다. 자, 客人이라는 것은 고객, 손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은 후위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客人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옆에 등장하고 있는 지에다이라는 것은요. 접대하다, 응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스토랑, 음식점만 지에다이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이 지에다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커피숍 역시나 고객을 응대하죠. 자, 그리고 호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류를 구매할 때 옷가게, 전부 다 손님을
接待 하니까 우리 이 표현들 아주 유용한 표현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잊지 말고 꼭 저와 함께 문장을 따라 읽어주세요. 您好，这里是韩中国际酒店餐饮部。 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을 살펴볼 때요. 조금 끊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아주 긴 문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네, 조금 끊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您好 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활용하는 중국어가 아니라 고객을 응대하는 중국어이기 때문에 존칭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您好, 안녕하세요 인사했고요. 这里是 자, 이곳은요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这里 혹은 这儿 네, 이 두 단어는 아주 동일한 단어니까 단어가 바뀌어도 의미상 차이가 없으니까 참고로 기억해 주세요. 한중국제酒店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때 한중국제호텔이라는 명칭은 네, 얼마든지 다른 명칭으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서울 어디 호텔입니다. 네, 북경의 무슨 호텔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酒店이라는 것은 호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호텔이라는 단어에 왜 술 주자가 들어가지? 왜 술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주 옛날에요. 주점, 술을 마시고 1박 2박을 하던 문화가 현대에 와서는 호텔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이 주점의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호텔이란 의미의 단어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로 네, 재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뒤에 등장하고 있는 찬인부라고 하면요. 레스토랑 혹은 F&B 부서를 의미합니다. 찬이라는 것은 찬팅, 네, 음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인이라는 것은 인려 해서 음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我想预定明天的餐桌 자, 想이라고 하면 무언가 하고 싶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想 뒤에 아무거나 다 올 수는 없고요. 어떤 동작을 의미하는 네, 동사가 등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난 어딘가에 가고 싶어. 我想去. 나 무언가를 보고 싶어. 我想看. 나는 무언가 들어보고 싶어. 我想听 이런 식으로 네, 뒤에 동사를 붙여서 활용하면 그때는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바로 뒤에 我想预定이라고 했습니다. 预定 자체가 예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예약하고 싶습니다. 明天的餐桌 내일의 식탁,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찬이란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찬이 뭐예요? 네, 그렇죠. 음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쭈어는요, 여러분, 쭈어즈의 약자예요. 쭈어즈. 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맞아요. 바로 테이블, 탁자, 책상. 네, 어찌되었든 탁자의 형태로 된 모든 것을 바로 다 쭈어즈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요, 음식 탁자니까 곧 식탁, 테이블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내일의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您想什么时候用餐? 자, 우리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什么时候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아마 지금 제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의미를 갖는 기본적인 의문 대사는 다들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什么时候 언제
용찬 하면 식사하다, 밥을 먹다라는 의미의 표현인데요. 자, 용찬이란 표현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특히나 음식점을 예약을 할 때 용찬, 식사를 하다, 음식을 무언가 활용하고 싶다, 이용하고 싶다, 테이블을 이용하다 정도의 개념으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明天晚上6点左右 네, 자, 明天晚上이라고 하면 내일 저녁이란 뜻이죠. 내일 저녁에 6点左右 자, 左右라고 하면 원래는 좌우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란 뜻인데요. 사실 우리말도 그렇지만 어떤 어림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특히나 시간에 대해서 6시 정각이 아니라 6시 정도, 12시쯤 이렇게 어림수를 표현을 할 때 아주 많이 활용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내일 저녁에 6시쯤에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6点左右라는 표현을 활용했습니다. 请问几位? 네, 请问이라고 하면 말씀 좀 여쭤볼게요. 실례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마 이 표현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례하지만 말씀 좀 여쭤볼게요. 几位, 몇 분이신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이란 단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량을 물어볼 때 활용을 하죠. 자, 너는 남동생이 몇 명 있어? 이럴 때도 우리가 지이란 단어 쓰고 지금 몇 시야? 할 때도 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수량, 시간, 날짜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쓰는데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지이란 단어는 보통 10 이하의 수를 물을 때 씁니다.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남동생이 아무리 많아도 남동생이 10명 이상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남동생 몇 명 있어? 지가 디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약간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시간을 물을 때도 사실상 1시부터 12시까지가 최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지디엔 몇 시야?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자, 그래서 10 이하의 숫자를 쓴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뒤에 반드시 양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사라는 건 뭐예요? 무언가 사물이나 사람을 세는 단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한국어에도 양사가 정말 많이 있죠. 사람을 셀 때 1명, 2명 이렇게 명 혹은 분 이런 식으로 세거나 개수를 셀 때도 1개, 2개, 커피나 음료 1잔, 2잔 이런 식으로 한국어에도 이미나 다양하고 많은 양사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만큼이나 또 중국어에서도 양사의 개념이 중요한데요. 자, 질문을 할 때도 몇 분이세요? 몇 명이세요? 너는 오늘 커피를 몇 잔 마셨니? 이런 식으로 지 그리고 양사를 꼭 붙여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包括我7位 자, 包括라고 하면 무언가를 포함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나를 포함해서 包括我 나를 포함해서 7회 7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나 빼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자, 이때 한 가지 여러분 참고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바로 왜로 묻고 왜로 대답하는 거 우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한국어와 중국어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또 꼭 기억을 해야 할 만큼 다른 표현법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어는요. 내가 나 스스로를 높여서 표현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오히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높이면 상대방도 똑같이 높이고 상대방을 높여줄 거면 나도 조금 높여주고 사실 높이고 낮추고에 대한 개념이 꼭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한국어와 조금 표현 방식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현인데요. 자, 레스토랑에서는 당연히 고객에게 몇 분이세요? 几位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我们2个人 2个
네, 이런 식으로 거란 단어를 써서 네,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사실 중국 사람들은요. 지웨이 몇 분이세요? 라고 질문을 받았다면 2位, 두 분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표현을 할 때 이거는 내가 나를 높이면 안 되는 거니까 낮춰야지 이렇게 의식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실제 중국에서는 높고 낮고 이런 개념보다는 물은 대로 답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표현 이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기본적인 대화 내용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사실 레스토랑 예약을 할 때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정해져 있죠. 자, 그런데요. 우리 전체 문장을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저와 함께 지금부터는 핵심이 되는 단어들만 콕콕 집어서 한번 연습과 동시에 같이 외울 수 있도록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어 사이사이에 한국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른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아, 내가 이 단어 다 알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드셨을 때 저와 함께 문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您好, 여기는 是 한중국지 호텔 레스토랑입니다. 라고 문장을 만들 때 어떤 단어를 넣으면 될까요? 여기, 这里, 호텔, 酒店. 네, 제가 주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레스토랑, 餐饮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때는요, 당연히 찬팅이란 단어를 써도 되지만 아무래도 호텔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 레스토랑이니까 餐饮部란 단어도 활용해 봤습니다. 단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我想 예약하고 싶습니다. 明天的 내일의 식탁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어떤 단어 넣으면 될까요? 我想预定明天的餐桌. 네, 맞습니다. 预定예약하다, 餐桌 테이블, 식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역시나 우리가 내일 자리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찬조 대신에 자리란 단어로 교체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您想 언제 식사하길 원하십니까? 바라세요? 라고 질문할 건데요. 자, 언제란 단어 그리고 식사하다 란 표현 우리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었을까요? 您想什么时候用餐? 네, 자, 什么时候 언제란 표현用餐이라고 하면 음식을 이용하다 라고 해서 식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明天晚上 내일 저녁 6시 정도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일단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와 그 정도쯤이라고 해서 어림수를 나타낼 때 표현하는 단어 기억해 주세요. 明天晚上6点左右. 말씀 좀 여쭤볼게요. 몇 분이세요? 네,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사실 한국어는 굉장히 긴 표현이지만 중국어는 아주 심플하죠. 네, 말씀 좀 여쭤볼게요. 请问几位?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사실 그대로 직역하면 네, 실례합니다. 몇 분?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네, 포함하다 我 7회 네, 7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包括我 7회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처음에 우리가 맨 처음 한국어로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요. 사실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었는데 막상 중국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간단한 대화 내용이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欢迎下次光临. 再见.